아이가 자폐로 의심이 되거나 자폐로 진단을 받게 되면 보통 아이들이 언어 치료를 하거나 인지 치료를 하거나 ABA 치료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특수체육, 운동 치료를 하거나 감각 통합 치료를 하죠. 이런 치료들은 진단을 받을 때 진단하는 선생님들이 권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주위에 자폐 아이들을 보게 되면 이미 이런 치료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게 되면 뭐 언어도 느리고 인지도 떨어지니까 당연히 언어 치료를 받으면 언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고, 인지 치료 받으면 인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운동 치료를 받게 되면 운동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감각 통합 치료를 받게 되면 감각의 문제들, 감각의 예민함들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보통 이런 치료를 받고 좋아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식이요법, 저탄고지라든지 DF-CF 방식에, 그리고 생의학, 영양제요법, 오메가3라든지 비타민C, 마그네슘, 아연, 글루타치온 이런 영양제를 먹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뇌파 치료가 있죠. PBM이나 TMS, 그리고 뉴로하모니 같은, 그리고 킬레이션, 중금속을 해독하는 방식의 킬레이션도 있고, 동종요법도 있고, 그리고 고압산소 치료, 이런 치료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주류 치료고, 이거를 이제 비주류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할 거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언어나 인지나 ABA와 같은 치료를 받으면서 효과가 있는 아이도 있고 효과가 없는 아이들도 있겠죠. 먼저 어떤 아이들이 효과가 없을까요? 호명 반응이 안 되는 아이들, 그리고 눈 맞춤이 안 되는 아이들, 착석이 안 되는 아이들. 호명 반응이나 눈 맞춤이 안 되는 두 가지만 안 돼도 언어나 인지나 ABA를 받으면서 잘 좋아지지 않습니다. 호명 반응이라는 거는 누구야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쳐다보는 거잖아요. 쳐다본다는 거는 그 소리를 내가 인지를 한다는 거거든요. 호명 반응이 없다는 거는 이 말소리들을 잘 듣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말소리를 잘 못 듣는데 언어가 늘 수는 없겠죠. 세탁기라고 들어야 되는데 세탁기, 내탁기 이런 식으로 들게 되면 그 소리를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늘 수 없겠죠. 인지도 당연히 올라갈 수 없습니다. 눈 맞춤이 안 된다는 거는 내가 여기에 있는 BOARD 보드마카라는 글을 제가 읽는데 눈으로 B를 읽고 O를 읽고 A를 읽고 R을 읽고 D를 읽을 때 이 두 개의 눈동자가 이 글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조금씩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일 때도 5개가 이렇게 분리가 되시 움직이듯이 눈 안에 있는 6개 근육이 정확하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같이. 근데 이게 잘 안 되게 되면 이 초점이 잘 안 맞게 됩니다. 초점이 안 맞게 되면 이런 글자들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거든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어나 인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호명 반응도 안 되고 눈 맞춤도 안 되고 착석 안 되는 아이라면 언어 치료나 인지 치료 ABA를 받아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치료를 받는 대신 이 호명 반응이 안 되는 아이들은 귀를 좋아지게 하는 듣기 훈련을 해야겠죠. 대표적으로 토마티스 같은 청지각 훈련을 해야 되고, 눈 맞춤이 잘 안 된다면 시지각 훈련해야겠죠. 슬로우 천천히 추적하는 거, 위아래 대각선, 그리고 빨리 추적하는 거, 그리고 전정안구 운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눈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눈 운동을 통해 가지고 눈의 움직임들이 좋아지게 되면 눈 맞춤이 될 거고, 그리고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입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착석이 안 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크게 보게 되면 이 중심 근육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대근육. 이 대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센터에서 하는 운동도 필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신나게 뛰어놀아야 됩니다. 달리기 하고, 그리고 매달리기 하고 오르고, 이러면서 이 중심에 있는 이 근육들이 발달하게 되고, 이 발달하면서 이런 자세, 착석에 대한 앉아있는 자세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아이들마다 다 출발선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자폐라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수업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지금 어디서 출발을 하고 있지? 호명은 잘 되고 있나? 부르면 빨리빨리 반응을 하나? 잘 쳐다보나? 내가 얘기하는 것들 이 아이는 얼마나 들을 수 있지? 나의 목소리,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선생님 목소리, 또래 목소리, 이 다양한 목소리 톤들을 어느 정도 잘 듣고 있나?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눈 맞춤이 잘 된, 눈동자가 잘 움직이나? 천천히 움직인 거 쫓아갈 수 있나? 빨리 움직인 것도 쫓아갈 수 있나? 아니면 가까이 모이는 거, 멀어지는 거, 이런 것도 쫓아갈 수 있나? 이런 식의 내 아이의 현재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의자에 앉아서 이런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책상에, 의자에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준비가 된 아이들한테 이런 수업을 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앉혀있는 건 얼마나 고역입니까?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자폐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들을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선택을 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내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보고 어떤 치료가 적당한지, 어떤 게 이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건지 파악을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